돈봉투 관련해가지고 송영길 전 대표 공소장이 나왔어요. 송영길 전 대표가 기소가 됐어요. 기소가 언제 됐느냐? 1월 4일에 됐거든요. 1월 4일이니까 오늘이 16일이니까 1월 4일이면 지지난주 정도가 되겠네요. 그때 이제 기소가 되면은 뭐가 나오느냐? 공소장이 나와요. 공소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민사소송은 소장이라고 하고요. 형사소송은 공소장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공적인 소송이다 그런 뜻이다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많은 사람들이 조금 용어를 뭐 심지어 뭐 그 유명하신 소설가가 쓴 그러한 소설이나 아니면 그 교수님들이 쓴 뭐 글이나 그런 걸 봐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용어는 중요한 거니까. 민사에선 원고 피고하고요.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되어야지 그게 이제 그 피고인인 거고, 그러니까 형사소송에서 원고 역할을 하는 그것이 검사고요. 그 다음에 그 민사소송에서 피고 역할을 하는 것이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인이다. 그렇게 그걸 갖다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소가 되면 그러면은 그 검찰로부터 공소장이 제출이 되는데, 공소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검사가 그동안에 수사했던 것들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소장을 딱 보면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 형사 재판을 받게 됐는지 그 결론적인 결론 문서가 이제 공소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1월 4일에 기소가 돼서 아마 제가 기사 봤을 때는 전주의 의원실에서 그 검찰에다가 그 공소장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검찰에서 국회의원들한테 그 공소장 보내주고 그게 이제 요약되어 가지고 이제 쭉 그 기사에 나왔던데,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봐서 요건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관련해 가지고는 볼 것도 없는데, 근데 워낙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이렇게 빠득빠득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하니까, 송영길 전 대표 관련해 가지고 재판이 제일 먼저 시작된 사람은 강래구였어요. 강래구는 작년 7월 11일부터 공판이 시작이 됐었는데, 강래구는 윤관석에게 3천만 원 전달한 걸 인정을 갖다가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윤관석 의원이 그 재판을 받았는데 1차 공판 기일인 작년 9월 18일에 그 공소사실을 대부분 다 시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재판이 쭉 이어지고 있었는데 10월 23일에 검찰이 이정근의 녹취록 일부를 갖다가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 돈이 왔다 갔다 한 그러한 정황들이 다 송영길 전 대표에게 직접 보고가 됐다. 이런 내용들이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돈봉투를 처음에 그 제안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강래구는 윤관석 의원이다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고, 그 다음에 12월 4일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는 2021년 5월에 그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 경선이 그 민주당 경선이. 그런데 6월에 캠프 해단식이 있었는데 그 캠프 해단식 할 때 그 스폰서라고 할 수 있는 그 김모 씨가 같이 아침에 1박 2일 하고 아침에 식사를 했는데 송영길 대표가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고맙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2월 18일에 검찰이 마지막 재판인데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 징역 5년을 구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민주당 내에서는 경선할 때 이렇게 돈봉투 돌리는 게 그게 관행이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야, 금품수수가 관행이라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할까? 물론 이제 반성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실토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작해 줄 만한 그거이긴 한데, 그런데 어제 그 방송 나갔을 때 무슨 방송했냐면은 노웅래 의원 방송했었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뭐 뉴스와이드도 나가고 뭐 쭉 그랬었는데, 그런데 노웅래 의원이 뇌물 받았는데 빠득빠득 우기면서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 체포 동의안 그 설명하러 국회에 나와가지고 돈봉투 이렇게 부스럭거리는 것까지 다 녹음이 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며칠 뒤에 이재명 대표가
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네 그러면서 김남국 의원 돈 봉투 받는 소리인가? 근데 참 이재명 대표는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이 송영길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김남국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그 녹취록 같은데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남국 아니었겠습니까? 뭐 김남국, 임종석 뭐 이런 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김남국 의원이 그 당시에 그 돈 봉투 받은 것을 몰랐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때는 뭐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2021년 당시에는 그냥 경기도지사였을 뿐이니까 뭐 송영길 대표가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그 챙기거나 뭐 이렇게 상의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참 사람 감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 보고 돈 봉투 받는 소리 들린다 뭐 이야기를 갖다 딱 했으니까.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것들이 다시 방송에 나오고 회자되고 하는 게 무지하게 그 부담스러울 것 같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송영길 대표가 자신의 친형인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 쭉 같이 올라갔던 송영천 그 변호사를 형님인데 선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도 아닌 유창훈 부장이 송영길 대표를 구속을 했는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혐의가 다 소명됐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송영길 대표가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는 정황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풀어주는 유창훈 부장도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거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그 공소장이 쭉 오픈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신문에 나온 거 몇 군데 이제 인터넷 찾아가지고 그 정리를 갖다가 해봤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그 다 드러나 있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5월에 있는 전당대회를 대비해서 송영길 캠프에서 이렇게 돈 봉투를 돌려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한 게 2021년 그해 이미 3월 달부터 그 계획을 세워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본부에서 지역본부장 등에게 나눠줄 자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딱 이야기했더니 송영길 전 대표가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런 자금을 그냥 그 검찰에서 공소장에서는 부의 자금이라고 표현을 했던데 부의 자금이 뭐냐면은 장부 있지 않습니까? 장부 외의 자금, 그러니까 공식적이지 않은 비공식적인 자금을 부의 자금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뒷돈, 검은 돈 뭐 이런 돈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는 부의 자금의 필요성을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왜냐?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국회의원 5번 했잖아요. 인천시장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당선된 선거만 6번 한 사람이고 그 전에 그 국회의원 당선되기 전에도 이미 선거를 한두 번 더 했었기 때문에 거의 인생의 절반 이상을 그냥 선거하면서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검은 돈, 부의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 부의 자금을 누구한테 맡겼는가? 박용수라고 하는 보좌관한테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 박용수 보좌관도 그렇고 뭐 윤관석 의원도 그렇고 결국은 다 이걸 갖다가 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에 와가지고는 도대체 무슨 그런 걸로 배짱으로 지금 버티려고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보니까 3월에 이런 작당을 갖다가 한 다음에 4월 28일에 윤관석 의원이 돈 봉투 10개 돌리고 또 돈 봉투 또 10개를 갖다가 돌리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봉투 하나에 얼마 들어있다고 그랬습니까? 300만 원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봉투가 20개니까 6천만 원인데 이 6천만 원은 어떻게 조달을 했는가? 이성만 의원이 1,000만 원, 그 다음에 사업가 김모 씨가 5천만 원, 그래가지고 6천만 원이 돼서 이거를 300만 원으로 쪼개가지고 20개 봉투를 만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갖다가 처음에 전달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정근이고요. 이정근이 윤관석에게 전달해 주니까
윤관석 의원이 송영길 대표 만나가지고 그 돈 봉투가 들어가 있는 종이 봉투 있잖아요. 그걸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놨대요. 그러면서 이거를 송영길 전 대표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는 아예 난 몰라. 나는 기억이 안 나. 뭐 이재명 대표는 안면인식 장애라고 그랬는데 송영길 전 대표는 청력인식 장애인가?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윤관석 의원이 이렇게 종이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잘 전달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다 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송영길 캠프에는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시스템이 있었느냐 경선 캠프의 부의 선거 자금을 수수 받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보고와 승인 체계가 아주 잘 갖춰져 있었대. 그래가지고 이 시스템이 잘 갖춰 있었어가지고 그때 경선에서 당대표 후보가 3명 나왔는데 근데 이제 민주당은 이렇게 돈 봉투 돌리는 게 관행이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캠프도 돌린 거 아닌가? 어쨌든 이거는 윤관석 의원의 주장이니까 다른 캠프는 잘 모르겠는데 관행이라니까 좀 의심은 되지요. 그런데 그 캠프 3개의 캠프 중에서 이런 시스템이 제일 잘 갖추어진 데가 어디냐? 송영길 캠프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당대표에 당선되시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윤관석 의원이 재선 의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윤관석 의원이 뭐가 됐습니까? 사무총장 됐잖아요. 그런데 사무총장이 제가 국회의원도 안 해보고 그 정당에 가입해 본 적도 없고 그래 잘 모르는데 사무총장이 되게 막강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왜 막강한 자리냐?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사무총장하고 또 달라요. 지금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뭐 지금 소수당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한계가 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비대위까지 그 설치가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21년 5월, 6월 이 당시에 그때 그 집권 여당 민주당인 사무총장은 진짜로 뭐 대통령, 당대표 이런 몇몇 사람들 빼놓고는 거의 최고 권력자가 아닌가?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2021년 5월, 6월에 그 민주당에서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는가? 그런데 2021년에 그때 이제 사무총장이 됐다고 하는 것은 2022년 3월에 있는 대선을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 또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그때 송영길 전 대표가 대표였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에서 막판 뒤집기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송영길 대표가 그냥 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자리인가. 그런데 이 자리를 누구 줬습니까? 윤관석 줬지. 왜 줬습니까? 잘해줬으니까 줬지. 그다음에 더 황당한 거는 이정근이에요. 왜냐하면 이정근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변변한 그 커리어가 있나? 물론 이제 사람 뭐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커리어가 거기에 해당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정근 씨를 사무부총장에 이제 총장 밑에 부총장에 임명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까지 임명이 됐나? 뭔가 대단한 게 있나? 그다음에 이정근 씨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 그 구청장 이런 선거 있으면은 연속으로 서초구에서 계속 공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 양반 뭔가가 있나 보다라고 제가 그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가 있기는 있었던 거지. 이렇게 거의 한 몸처럼 막 그 연결이 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윤관석은 사무총장으로 이정근은 사무부총장으로 임명을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질적으로는 이렇게 그 집권당의 대표 경선에서 돈 돌린 게 그게 질적으로는 훨씬 나쁘지만 형사적으로는 뭐가 더 나쁘냐면요. 뇌물죄가 나쁘거든요. 그런데 이 뇌물죄 관련해서도 공소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021년 5월 달에 드디어 내가 당대표가 된 거야. 5선 국회의원인데 당대표가 된 거야. 그 자치단체장도 한번 하고. 그런데 6월 달에 누구를 만나느냐. 여의도에 있는 좋은 호텔에서
여수 출신 사업가 박 씨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박 씨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소각장 같은 거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박 씨가 송영길 대표, 이 대표님 이제 드디어 되셨고, 이번에는 뭐, 그때는 누가 그 여당의, 당시 민주당의 후보가 될진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이번은 그렇고, 차차기는 송영길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여수 사업가의 박 씨가, 여수에 국가산업단지가 있는데, 거기 소각시설을 신설하고 증설하는데 허가가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청탁을 갖다 딱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소각시설이 신설되고 증설되려면 뭐가 필요한가? 국가산단 개발 계획이 있을 텐데 그 계획을 변경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거 좀 그 잘 해주시면 제가 은혜를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러면서 그 사업가 박 씨가 송영길 전 대표한테 뭐를 딱 주느냐, 돈을 준 게 아니고요. 그때 국토부의 담당자 연락처,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송영길 전 대표한테, 그때 이제 막 대표가 된 송영길 의원한테 전달을 갖다 딱 해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먹사연의 상임이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딱 청탁을 받고 밥값을 누가 냈을까? 제 생각에는 박 씨가 냈을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모르겠고,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청탁을 받으니까 그 송영길 대표가 그 다음 달에 2021년 7월에 어디를 내려가냐면 전라남도를 내려가요. 그 전라남도를 내려가는데 7월 18일하고 19일에.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의 친구가 있었어. 어떤 친구냐면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데 민주당의 정책 전문위원이었는데 이 양반이 국토부에서 국장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제 있다가 당으로 파견 나왔는지 뭐 어쨌는지, 그래서 이 김모 씨를 데리고 같이 전라남도를 갔는데 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박모 씨를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뭐 역까지 인사하고 뭐 그다음에 뭐 차도 뭐 라이드 해주고 뭐 그런저런 뭐 그다음 같이 뭐 점심도 먹고 뭐 그랬겠죠. 근데 그때 송영길 전 대표가 내가 스스로 뭐 여수 국가 산단 뭐 개발 계획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는 뭐 난 바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김 국장한테 김 의원한테 맡길 테니까 김 의원하고 좀 잘 상의하셔, 이랬던 거죠. 다시 말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그 사업가 박 씨에게 김모 위원을, 자기의 그 고등학교 동창인 김모 위원을 소개시켜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김모 위원이 7월부터 9월까지 그 국토부 담당자한테 전화를 뭐 12번이나 하고, 그 다음에 뭐 잘 봐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8월 달에 그 사업가를 갖다가 박 씨를 만나가지고 또 여의도에 이제 좋은 그 중국집에서 만나가지고 상황도 공유해주고 그러니까 이 박 씨가 그 7월 28일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김모 씨가 활동하기 시작한 직후인 7월 28일과 그 다음에 8월 18일에 후원금을 2천만 원씩 4천만 원을 내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먹사연에다가.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는 이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뇌물죄까지 포함돼가지고 이제 형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 그 검찰이 구형을 얼마를 했습니까? 징역 5년 했거든요. 그러면은 법원이 얼마나 때릴까? 제 생각에 한 2, 3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판결이 언제 나오느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체크한 바로는 1월 31일에, 그러니까 이달 말에 윤관석 의원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1월 4일에 기소돼서 아직까지 공판 준비 기일도 안 잡혔으니까 재판하는데 뭐 질질 끌려고 하겠죠. 하지만은 윤관석 의원이 몇 년이나 나올 것인가가 하나의 기준이 될 거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냐면은 이 뇌물죄가 있으니까, 이 뇌물죄가 특가법이기 때문에 뭐 몇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중형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송영길 전 대표는 뭐 이렇게 벌을 갖다가 더 쌓기보다는 빨리 불어야 돼요. 뭘 불어야 되느냐? 돈 봉투 받은 사람들을 불어야 돼요. 왜냐하면 돈 봉투 받은 사람들도 다
기소돼가지고 형사처벌 받을 거예요. 어차피 다 받게 돼 있어. 근데 송영길 전 대표가 불면은 뭐가 좋은가? 지금 이 시점에서 불면 뭐가 좋은가? 그 사람들을 민주당에서 공천하겠습니까? 할 수도 있지. 어찌됐든지 간에 뭐 공천하고 안 하고는 뭐 민주당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고, 뭐 이재명 대표도 공천하고, 뭐 누구야 황운하 의원도 공천하고, 뭐 노웅래 의원도 공천하고, 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현근택 변호사도 공천하지 못까지 거 뭐 다 하세요 그냥.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돈 봉투 받았다라고 뭐 이야기가 되고 있는 뭐 임종성 의원 뭐 누구누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공천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사람들은 당선되면 안 돼요. 왜 당선되면 안 되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 이제 당선되면은 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귀한 우리나라에 300명밖에 없는 국회의원 중에 몇 분이 또 맨날 재판받으러 이렇게 막 다닌단 말이야.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져나갈 길이 있겠습니까? 무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유죄 나오면 그 사람들 실형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재보궐 선거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어떻게 되느냐?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런 일 벌어지지 않게 송영길 전 대표는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라.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라. 그래가지고 유권자들이 이 사람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금 딱 보면 얘는 내가 봤을 때 돈 안 받았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는 안 줬는데 하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억울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름이 거명되지 않는 사람들 중에 내가 돈 준 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나쁜 짓 한 거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박희태 전 그 국회의장, 그 당시에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로 당대표 경선이었는데 그때 법원에서 그 박희태 전 그 국회의장에게 그 유죄를 갖다가 내리면서 이런 행위는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박희태나 송영길이나 다 법조인이잖아요. 법을 갖다가 잘 아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여러 번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 높은 건 다 한 사람이고. 제가 그 어젠가요? 그 방송을 봤더니 국회의원이 좋기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세비로 한 달에 주는 돈이 뭐 한 1,500만 원?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 특활비 무슨 비 해가지고 지원한 돈이 1년에 연봉으로만 한 2억 5천 3억 이 사이가 된대요. 그런데 그러면 국회의원 4년 하잖아요. 그러면은 미니멈 그 국회의원이 4년 동안에 받는 세금이 10억이잖아요. 송영길 대표는 5번 했다며. 그럼 50억이잖아요. 그 다음에 인천시장 할 때는 더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인천시장 4번 더 했으면 최소한 6, 70억 이상의 국고를 갖다가 세금으로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그런데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법을 무시하면서 돈으로 선거를 산다? 표를 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심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은 제대로 이제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 범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